10월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일본의 위기설이 돌고 있는데요. 그중 오늘은 일본의 제조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수출 경기를 진작시켜서 일본 경제를 부흥하겠다고 하는 정책이었는데요. 그 수출이 제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본의 제조업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한국과 독일, 제조업체 4위와 5위의 나라들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희가 일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한국 경제는 얼마나 안 좋은데 왜 계속 일본 얘기만 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은 따로 말씀드릴 때가 있을 텐데요.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2분기까지 자료를 돌아본다고 하더라도 한국 경제는 비슷한 경제권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축에 들고요. 그러면 요거는 차치해 두고 오늘은 일본 제조업 경기와 일본 수출 경기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일본의 수출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는 2018년 기준 일본 재무성의 무역 통계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자동차를 비롯한 운송기기가 18조 9천억 엔으로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로 일반 기계 품목이 16조 5천억 엔, 전자기기가 14조 1천억 엔의 순이었습니다. 금속 관련 품목은 9조 1천억 엔, 화학제품은 8조 9천억 엔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수출액은 81조 5천억 엔을 기록하였는데요. 지난해 한국의 총 수출액이 6,048억 달러였으니 한국의 약 1.24배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수출액의 추이를 보면 2015년 75조 6천억 엔에서 2016년 70조 엔으로 감소하였다가 2017년 78조 3천억 엔에서 지난해 81조 5천억 엔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는 다르게 수출액을 달러가 아닌 엔화로 표시하기 때문에 엔화의 변동 추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일본 재무성은 무역 통계를 매해 3월 13일에 발표하기 때문에 발표 시기 기준의 엔달러 환율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은 111엔, 2017년은 110엔, 2018년은 106엔, 2009년은 109엔이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다시 달러로 환산해보면 2015년 6,810억 달러, 2016년 6,360억 달러, 2017년 7,380억 달러, 그리고 2018년 7,470억 달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15년 5,268억 달러, 2016년 4,954억 달러, 2017년 5,737억 달러, 그리고 2018년 6,048억 달러였는데요. 일본은 한국에 비해 2015년 1.29배, 2016년 1.28배, 2017년 1.29배였던 비율이 지난해 1.24배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본 수출 품목 중 개별 품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예상하실 수 있듯이 자동차입니다. 12조 3천억 엔을 기록하였고요. 자동차 부품도 4조 엔을 기록하여 16조 3천억 엔 가량이 자동차 관련 수출로 벌어들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전체 수출품의 20%를 차지할 만큼 일본의 주력 수출품은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 등의 전자부품입니다. 총 4조 2천억 엔을 벌어들였는데요.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 다음이 철강으로 3조 4천억 엔을 팔아서 4.2%를 기록했습니다. 기계 엔진류가 2조 9천억 엔으로 3.6%, 그리고 문제의 반도체 장비가 2조 7천억 엔으로 3.3%, 플라스틱이 2조 6천억 엔으로 3.1%였고요. 광학기계가 2조 3천억 엔으로 2.8%, 전기 회로등의 기계가 2조 1천억 엔으로 2.5%, 그리고 유기화합물이 2조 1천억 엔으로 2.5%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수출 상위 10개 품목도 살펴볼 텐데요. 한국과의 비교가 제일 흥미로운 것이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수출 품목 중 1위는 당연히 모두들 예상하시겠지만 반도체입니다. 지난해 1267억 달러로 전체의 21%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를 훨씬 뛰어넘는 비율로 한국은 말 그대로 반도체가 먹여 살리는 국가입니다. 그 다음은 석유 제품이 463억 달러로 7.7%, 자동차가 408억 달러로 전체의 6.8%를 기록했고요.
다섯 번째로 디스플레이가 249억 달러로 4.1%, 자동차 부품이 231억 달러로 3.8%, 합성 수지가 230억 달러로 3.8%,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이 213억 달러로 3.5%, 철강이 197억 달러로 3.3%, 그리고 플라스틱이 99억 달러로 1.6%를 기록했습니다. 10위까지 일본 수출 상위 품목을 살펴보면 자동차, 기계, 반도체, 화학이 주 수출품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의 반도체만큼이나 자동차가 일본을 먹여 살리는 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만큼 눈에 띄는 것이 있죠? 바로 반도체 관련 품목들입니다.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가 반도체 장비 및 소재인 것을 보면 한일 경제전쟁의 여파가 얼마나 클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은 기계산업인데요. 기계산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본 산업의 중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기계산업의 핵심은 공작기계 산업입니다. 중국과 독일에 이은 세계 세 번째 공작기계 수출 대국인데요. 이 공작기계라 함은 기계의 어머니, 기계를 만드는 기계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 산업을 1970년대, 80년대부터 집중 육성해서 80년대에 이르러 미국을 뛰어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공작기계 산업은 일본의 약간 수출의 자존심?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의 공작기계 수주액은 일본 경제의 선행지표로 아주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일본 경제가 호황인지 불황인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26일 일본 공작기계 공업회에서는 2019년 공작기계 수주액이 1조 2,500억 엔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지난 1월 1조 6천억 엔으로 예측했던 수치보다 3,500억 엔이 줄어든 것입니다. 전년 대비 31.2%가 감소한 수치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1월부터 8월까지 누적된 수주액도 8,716억 엔으로 전년 대비 30%가 감소했고요. 지난해 예측했던 연간 목표치의 절반밖에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8월 한 달 동안의 수주액은 884억 엔으로 6년 4개월 만에 900억 엔이 깨졌습니다. 일본은 매달 공작기계 수주액 1,000억 엔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의 호황과 불황을 가늠하는데요. 일본 공작기계 공업회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설비 투자를 보류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공작기계 업계의 불황이 왔다고 분석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본 경기 지표 중에서 중요한 지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업황 판단 지수 DI입니다. 이 지수는 제조업 기업들에게 설문을 하여 좋다라고 답한 업체 수에서 나쁘다라고 답한 업체 수를 빼서 산출하는데요. 2019년 3분기 제조업 전체 DI 지수는 마이너스 1, 대기업 DI 지수는 5로 발표되었습니다. 1분기에는 전체 7, 대기업은 10이었고요. 2분기에는 전체 3, 대기업 7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중이죠. 요즘 전 세계 주요국의 PMI 지수가 하향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의 제조업 경기도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일 경제전쟁까지 더해지면서 일본의 제조업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죠. 현재 일본의 제조업 경기는 2012년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가장 나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들이 한 해 계획을 짤 때 환율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민감하게 관찰하고 예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일본의 기업들도 2분기와 3분기 자신들의 환율이 108엔대에서 109엔대에 머물 것이다. 이러한 예상으로 사업 계획을 짰는데요. 그런데 현재 일본의 엔화는 105엔대에서 107엔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엔화의 가치가 가치가 상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수출 채산성이 악화가 돼서 일본 기업들에게 별로 좋지 않겠죠. 이런 부분들을 분명 감안하고 일본의 수출과 경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국감과 대정부 질문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 경제가 망했다, 한국 경제가 최악이다, 이런 말씀들이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물론 좋지 않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2017년, 2018년, 2019년 2분기까지
경제 성장률만을 놓고 본다고 하면 비슷한 규모의 선진 경제권 가운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상당히 양호한 축에 속합니다.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를 전 세계가 몸으로 받아내다 보니 한국을 포함한 모든 경제권 자체가 안 좋습니다. 한국 경제가 부진한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언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악은 아니란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제조업과 수출 경기를 말씀드렸고요. 일본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가고 있는 저희 채널이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서 다른 변수가 나타난다면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은 한 번,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